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쓴 독후감을 읽어드릴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독후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른분들은 재미있는 독후 활동으로 여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게 막 잘 써야 한다라는 조금의 무언의 압박감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너무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기록을 남겨두고 싶고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나의 개인적인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서 꼭 남겨두고 싶어서 정말 누군가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 없이 술술술 썼던 독후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정보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지만 정말 거의 수정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독후감이고요. 제가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도 굳이 잘 써야겠다는 부담감 없이 재미로 나를 위해서 쓰는 독후감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책은 천개의 파랑이고요.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개의 파랑. 경마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 정확히는 경기가 없는 날의 경마공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생 때 시험을 망치면 제일 좋아하는 KFC 버거 세트를 사들고 경마공원에 혼자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넓은 하늘을 아무런 생각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런 정보 없이 그저 좋다는 이야기 하나만 듣고 이 책을 펼쳐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경마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느 기수가 낙마한 이유가 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파래서 그걸 쳐다보다가 떨어졌다는 걸 보고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던 경마공원의 파란 하늘을 누군가도 함께 느꼈다는 것만으로 이 책의 첫인상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이미 로봇이 상용화될 만큼 신비하지만 사람들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은 그다지 발전하지 않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경마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 어째선지 말은 그대로 동물을 사용하면서 기수는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로 바꿨습니다. 훈련의 대상은 명령대로만 움직일 수 있고 사람보다 생명의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는 건 동물이나 로봇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일까요? 무언가를 느끼지는 못하고 명령을 이행하는 다른 기수 로봇과는 다르게 C-27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수는 우연의 일치로 학습 휴머노이드의 칩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로봇이 된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된 언어 능력으로 딱 1000개의 말을 할 줄 아는 상태입니다. 경주마 투데이와 환상호흡을 자랑하며 기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니 말을 관리하는 직원 민주와의 사이가 꽤 좋았습니다. 다른 기수 로봇과는 다르게 사람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C-27을 귀찮아하지 않았던 민주는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말을 알려줍니다. C-27이자 후에 콜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기수 로봇은 그때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행복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내쉴 때이고 그 순간은 진동을 감지할 수 있기에 로봇인 자신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요. 행복한 기수 생활을 이어갔다면 좋았겠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느라 관절을 혹사한 경주마 투데이는 어린 나이에 건강이 부쩍 나빠집니다. 게다가 기수 로봇 C-27은 잘 달리다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쳐다보다가 말에서 떨어지고요. 로봇이 하늘을 왜 쳐다보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로봇이 하나 쓸모없게 되었으니 어서 폐기하고 더 좋은 말과 더 튼튼한 기술을 들여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중고로 팔아야 하는 이 로봇을 경마장 근처에 사는 고등학생 연재가 자신의 마지막 편의점 알바 월급을 전부 털어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구석에 버려진 채 하늘을 바라보는 이 불쌍한 로봇을 자신이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어릴 때부터 로봇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두각을 나타냈던 연재였기에 이런 강한 이끌림을 느꼈던 걸까요? 민주를 설득해 급기야 가족들 몰래 이 로봇을 집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초록색 투구가 마치 브로콜리를 연상시켜 이름을 콜리라고 붙여주었죠. 연재가 사는 집에는 엄마 보경과 언니 은혜가 있습니다. 배우였다가 화재 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를 입었던 보경은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과 사랑에 빠져 배우로서의 꿈은 뒤로 하고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딸 은혜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척수성 소아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였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사고로 죽자 보경은 제대로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엄마에게 물려받은 음식 솜씨를 믿고 경마정 주변에 식당을 냅니다. 돈이 많다면 은혜에게 다리를 쓸 수 있는 수술을 받게 해줄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큰딸에게 돈 때문에 불편과 상처를 줘야 해서 작은 딸에게 큰딸만큼의 관심을 쏟아줄 수 없어서 보경은 두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크게 엇나가지 않고 묵묵히 잘 견뎌주는 두 딸에게 잔소리를 들어놓고 밥을 잘 챙겨주는 게 애정 표현의 전부였죠. 휠체어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은혜는 홈스쿨링을 결심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외로워서 학교를 거부했다는 은혜의 속마음이 쓰인 부분을 보며 살짝 눈물이 났어요. 사람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에게도 휠체어를 탔다는 사실보다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대해지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혐오의 시선이 집 밖으로 멀리 나가는 걸 주저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경주마 투데이에 애정을 느끼는 은혜와 경주마의 옛 기수 콜리에게 애정을 주는 연재 자매는 평소에는 서먹했지만 투데이를 살리는데 뜻이 모아집니다. 여기에는 경마장의 수의사 복희와 경마장의 승부 비리를 조사하는 기자이자 은혜와 연재의 사촌인 서진도 힘을 보태게 되죠. 그리고 로봇 대회에 나갈 팀원을 찾던 연재의 학교 친구 지수도 큰 힘이 되어줍니다. 평소 친구가 거의 없던 연재이지만 로봇에 대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함께 대회에 나가자는 지수는 집요하게 연재를 물고 늘어집니다. 로봇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지수의 아버지에게 콜리 수리에 필요한 재료를 받는 대가로 한 팀이 되어 로봇 대회를 준비하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합니다. 언젠가부터 연재의 집에 자주 놀러오는 지수의 밝은 모습은 보경과 연재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죠. 보경이 배우로 나왔던 영화를 좋아한다며 유난히 연재의 가족을 좋아하는 지수. 친구들보다 가난해 보이는 집을 보여주기 싫어 친구를 잘 만들지 않았던 연재는 이렇게 해맑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지수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투데이를 죽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되자 은혜는 그렇게 쉽게 동물의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투데이를 살릴 방법을 골똘히 생각해 봅니다. 이틀 후에 죽을 말의 생명을 2주 더 늘릴 유일한 방법은 투데이가 경주마로 선정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말에게 출전권을 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촌 서진을 불러냅니다. 조사하던 승부비리 사건 자료를 빌미로 관리자에게 투데이를 출전시킬 것을 약속받습니다. 서진은 아쉬웠지만 기자란 무엇인가를 살리는 직업이니까요.
모두가 힘을 합쳐 투데이가 마지막 경기에서 최대한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동안 지수와 연재의 로봇 대회도 끝을 향해 갑니다. 발표를 맡은 지수는 자신 있게 둘의 아이디어를 선보입니다. 휠체어의 바퀴에 변화를 주어서 울퉁불퉁하거나 계단을 만났을 때 자유롭게 오를 수 있는 모양의 이동 장치를 고안했는데요. 심사위원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느냐고 연재에게 질문합니다. 연재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언니를 보며 깨달았다고. 다리는 형체이고 진정으로 갖고 싶은 건 자유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문명이 계단을 없앨 수 없다면 계단을 오르는 바퀴를 만들면 된다고요. 기술은 나약한 자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이었고 큰 울림을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자신의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 어쩌면 언니 은혜의 장애였을 텐데 가족 탓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라온 연재가 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준 태도가 성숙해 보였습니다. 발표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를 넘어 숨기지 않고 가장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말하는 성장한 모습도 뭉클했고요. 마지막 관문이었던 베팅 금액 문제까지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을 찾아가 해결한 연재는 드디어 결전의 날, 경마장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느리게 달리는 말에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지만 투데이와 콜리는 함께 달리며 아름다운 호흡을 맞춰갑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달릴 때 행복한 투데이의 진동을 콜리가 느낄 수 있었죠.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은 투데이의 마음을 콜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부서졌던 하체를 수리하느라 무게가 늘어난 데다 충격을 줄여줄 장치가 없어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 앉은 콜리는 또 한 번 투데이 위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콜리는 행복해해요. 1000개의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좌절, 시련, 슬픔 등 모든 단어가 1000개의 파랑이었다는 마음을 들려주죠. 이 책의 제목 1000개의 파랑은 이렇게 사람을 물들이며 책을 덮게 해줍니다. 푸르다는 말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외감을 자아내는 하늘의 파랑색도 그렇고 젊은 시절을 나타낼 때도 푸르다는 말을 쓰죠. 다 큰 어른이 되어 보니 일부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데 로봇이 하늘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본분을 잊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행복을 만들어줄 것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딘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 있는데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 가느라 행복이 뭔지 잊고 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빠른 기록을 내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약자를 버려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준 독서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내일이 기대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고단한 것 외에 나를 나눌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엄마 보경에게 잠시나마 말벗이 되어준 콜리도, 아몬드를 갖다 주며 따스한 눈빛을 주고받은 은혜와 투데이도,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게 친구라는 걸 알게 해준 지수가 연재에게는 그런 존재겠죠. 이 독후감을 쓰며 문득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니
어릴 때 종종 찾아갔던 경마공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경기가 없는 경마공원을 찾아가 보세요. 드넓은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파랑을 기록할 적절한 단어가 없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썼고요. 독후감이 스토리 중심으로 아무래도 요약을 하기도 했고 저 개인적인 그 좋아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빼긴 했습니다만 정말 파랗게 물들어가는 나까지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덮고 여운에 한동안 젖어 있었는데 그 느낌 자체를 뭔가 다시 느껴보고 싶다 라는 순간이 있을 때 긴 책을 다 읽기보다는 제가 썼던 독후감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독후감을 썼습니다. 그렇게 잘 쓴 글이 아니라서요. 여러분도 그냥 재미로 나를 위해서 독후감을 쓰신다면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시면 되시겠다라는 어떤 본보기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독후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